네, 수요 초대석 오늘은 경제 전문가시죠. 세계화전략연구소 이상석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핵심 이야기들 잘 짚어주셨고요. 이번에는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금리예요. 네. 금리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금리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바로 TV 채널 돌리죠. 네. 굉장히 어렵고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금리라는 게 우리가 경제 혈액순환 속도를 조절해주는 수도꼭지다. 이렇게 이제 역할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개인적으로 이제 그 은행에다가 저축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축 예금 금리가 높은 게 좋나요? 낮은 게 좋나요? 아우, 높은 게 좋죠. 당연하죠. 높으면 일단 저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네. 그래서 이 금리에 따라서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 이런 면인데요. 시중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은행에다가는 잡아놓는 돈을 적게 해서 돈이 더 시중에 많이 풀게 돌아다니게 해주는 것을 이제 저금리 기조로 가져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혈액순환이 너무 빠를 때는 잘못하면은 심장에 무리가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금리를 높여서 시중은행에 이제 돈이 들어오게 하는 저축의 요인을 좀 강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재정 정책을 펼칩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이 0%대 이제 제로 금리를 낮췄습니다. 네. 우리 역시도 0.75%로 금리를 크게 낮췄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빅컷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크게 이제 줄였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소비가 침체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니까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니까 시장에 돈을 풀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적어도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은 무조건 저금리 기조가 확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 서민들은 주식 변화나 부동산 또 이런 부분들도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금리 변동에 대해서 네. 직접적인 느낌이 잘 안 오거든요. 그냥 예금의 금리가 좀 덜 붙겠구나. 네. 대출의 금리가 좀 많이 나오네. 네. 이런 식의 생각만 할 뿐 맞습니다. 직접적인 느낌이 안 오는데 실제로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네. 종합적으로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자, 일단 정말로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왜 금리가 나랑 관련이 있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에서부터 뭐 부동산 또는 주식이랑 어떤 상관이 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전혀 상관이 없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이런 요인들이 아주 연결고리를 촘촘하게 해서 잘 연결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생활에 생각보다는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우리가 시장에서 사 먹는 음식 같은 경우에도 이 돈의 흐름에 따른 물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 금리에서부터 여러 가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금리와 또 부동산 주식을 좀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저금리를 이제 정부가 주장하고 이런 거에 대한 바람이 부니까 부동산 투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낮은 대출 금리로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강조하는 논리도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이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좋지가 않고 이 주택을 살려고 하는 동기부여, 수요가 떨어지니까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있는 사람들도 신중한 태도를 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다른 투자할 데가 없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결국은 은행에다가 금리를 낮으니까 저축을 할 요인도 적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나은 수익을 원하는 곳을 찾다 보니 네. 지금은 한국 기업들이 이 정도 평가를 받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결국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금리에서부터 뭐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또는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요. 경제의 기본은 결국은 금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이 어디에다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다면은 각 가정에서는 이런 경제 흐름에 대해서 뭘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런 게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네. 뭐 경제는 대부분 심리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살아있는 생물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시장의 소비자와 또 생산자의 움직임들도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네. 지금은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시기라기보다는 급변하는 이벤트가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시장은 본 적이 없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때만큼이나 정말 시장에서는 큰 변화들이 하루가 다르게 생기는데요. 네.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국내에서 진정이 되게 되더라도 결국은 다른 국가들의 진행 상황들을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길어질 경우에는 기업의 도산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집니다. 네. 때문에 뭐 일반 투자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시기고요. 네. 반면에 우리가 가정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요.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상대적으로 침체됐던 경기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상황을 대비해서요. 그간의 억압된 수요를 맞이할 준비를 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과거에 이제 메르스 사태를 당시를 이제 회자해 보면은요, 약 2달간의 소비 침체가 일어났었는데 그 이후에 평균 이상의 소비세가 돌아오게 되면서 불황을 준비를 잘했던 사업체들이 굉장히 큰 반사이익을 얻었었는데요. 소비세가 많이 오면서 네, 불황의 네. 준비를 해온 업체들은 성장도 했군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것을 이제 기회로 삼는데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드실 텐데 이런 억압된 수요가 다시 들어올 것을 좀 기대하면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네. 요즘은 또 이렇게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TV 방송도 참 많이 보게 되고요. 네. 또 인터넷이나 1인 방송 같은 걸 통해서 정보가 또 넘쳐나는 사회가 되다 맞죠. 보니까 네. 때로는 이게 맞는 걸까? 네. 이게 또 정말 믿어도 되는 내용일까? 이런 것들도 있어요. 진짜와 가짜 정보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그런 해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정보의 바다라고 불렸다가 최근에는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그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진짜일지 가짜일지를 구분하는 개인의 지식도 총찰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인터넷 등을 통해서 간단히 검색할 수 있는 것은 가짜 정보다라기보다는요. 그게 의도하지 않은 또는 의도했든 어떤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단편적으로 봐서 생기는 그런 정보들이 많습니다. 네. 결국은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는 힘을 기르는 것이 개인의 몫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이거 연습하려면 가장 좋은 습관,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정말 경제신문 읽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한 20년 정도 종이 경제신문을 읽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뭐 경제 용어 봤을 때 아무것도 못 알아들었었는데 이 습관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기사에 이제 뭐 헤드라인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를 이해하고 또 이 기사의 잘못된 점들까지도 이제 보일 정도로 내공이 점점 쌓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돈으로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경제신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신문 보다 보면은 눈이 핑핑 돌아가죠. 네, 새로운 맞습니다. 경제 용어들도 많고 네. 또 비슷한 용어들도 많아서 그렇죠. 진짜 일찍 잠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비법이라면 경제신문을 이렇게 펴놓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이제 이걸 세세하게 좀 보면서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니까 맞습니다. 좀 보면서 이렇게 가까이 이게 뭔지 통찰력을 기르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네. 역사적으로 늘 위기는 사실 있어 왔습니다. 근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이제 광고나 이런 교육 채널들이 나올 때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겠어 이런 다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자, 코로나19를 경제적으로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 나아가서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이 SNS 프로필 사진에 위기는 기회다. 이거 요즘에 굉장히 달아놓고 있어요. 네. 저 개인적으로도 정비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고 또 타격을 입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번 사태를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위험에 대한 민감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요. 전염병이라는 예상치 못했던 요인에 의해서 생겨난 이벤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금융구조상의 오류에서 생겨난 위기는 절대 아니었었습니다. 네. 때문에 이 국가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극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요. 지나갈 테니까요. 네, 그럼요. 예. 그 후에 이제 억압된 수요 폭발로 인해서 빠르게 정상화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 주요 국가들의 여러 가지 대처들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네. 정말 다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시기에도 분명히 기회를 위해서 자기 개발이라든가 사업 계획을 새롭게 그려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뭐 우리나라에서 이 대한상공회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이제 신규 창업을 한 숫자가 역사 이래로 가장 많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굉장히 뭐 기회로 보시는 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큰 부자는 하늘이 낳고 작은 부자는 자신이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찔리네요. 네. 이 투자할 자산 또 타이밍을 볼 수 있는 해안을 스스로 좀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면 이런 노력이 분명히 작은 부자는 될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네. 지금이 이제 투자 타이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향후에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 굉장히 이제 그 종잣돈을 꾸준히 모아오고 투자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분들이 결국 기회를 잡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제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조차도 위기가 기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위험 상황에서 이 금융구조 자체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지나갈 것이고 이때를 위해서 종잣돈을 꾸준히 만들어라 이 말씀이셨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걸 다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불안하시고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요식업 사장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컨설팅 사업체 사장이기도 한데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그래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식업이면 뭘까요? 저는 고깃집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것들 저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요. 뭐 대학에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렇지만 분명히 코로나19 사태에 의해서 정말 세상에 많은 분들이 정말 큰 피해를 입고 또 어려움을 느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다. 전 이렇게 보고요. 앞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일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국격이 올라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 모든 것이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과 또 이 국민 여러분들 덕인데요. 오늘이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그런 총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훌륭한 국민들의 격에 맞는 그런 정치 문화가 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소중한 한 표를 좀 행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네. 경제에 대한 더 큰 관심을 가지셔서 국격에 맞는 경제의식을 가진 그런 국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주 멋진 말씀. 기승전 결은 투표하시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수요 초대석 오늘은 경제 전문가 세계화 전략연구소 이상석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귀한 시간, 귀한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